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의 동사의 종류와 문장 형식에서 1, 2, 3 형식까지 공부를 해봤죠? 오늘은 마지막 남은 4, 5 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좀 챙길 게 많긴 하지만 다시 또 그 안에 우리 나중에 뭐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거 배울 때 또 배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이해를 하는 쪽으로 오늘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4형식 봅시다. 4형식. 자, 네 번째 형식. 요 네 번째 형식부터는 뒤에, 동사 뒤에 덩어리가 2개가 나오죠? 의미상 덩어리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2개인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형태라서 사실 덩어리가 2개라는 면에서는 5형식과 비슷하지만 5형식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죠? 쓰임새가. 특히 이렇게 4형식에 쓰이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하죠? 보통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로 나는 그녀에게 책을 이렇게 목적어가 2개로 하지만 분명하게 의미상 이렇게 나누죠. Her a book 이렇게 나누죠. Her book이 아니고 her a book 이렇게 나뉘죠.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수요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 give죠. 주다니까 진짜 수여하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쓰는 우리 동사 그게 바로 4형식입니다. I gave her a book.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거 그냥 끝내버리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왜? 목적어가 2개가 있죠?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뭐였죠? 3형식이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치만 목적어가 하나였어요. 뼈대는. 어떻게 그걸 변화시킬 수가 있냐? 아까 뭘 줬죠? 그녀를 줬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I gave a book for her. 이렇게 직접 목적어, 직접적인 목적어를 항상 여기다 써줘야겠죠. 그래야 말이 되니까. I gave a book 누구를 위해서?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녀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For her이 아니고 to. 보통 이제 to가 쓰이죠. 정정할게요. To her. 그녀에게 이렇게 쓰인다. 자, 그럼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수식어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 요소를 셀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뼈대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자, 특이한 게 뭐예요? 얘는 이 자체가 이 자리에 옴으로써 누구누구에게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3형식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4형식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to라는 에게를 붙여주는 거. 전치사를 붙여준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죠. 그럼 전치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to만 붙이면 만사 오케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형식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지금 나오죠.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나오면 여기에 전치사들이 각각 전치사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to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for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of가 나오는 경우 전치사별로 뭐에 딸린 거예요?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동사에 따라서. 그러면 좀 특수한 경우를 먼저 보고 나머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부터 볼게요. 14페이지 2번 보세요. 자, for부터 먼저 보면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구누구에게 뭐 요리해주고 누구누구에게 뭐 만들어주고 다 되지만 영어식으로 보면 이런 동사들에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요리해주고 누구누구를 위하여 뭔가를 남겨주고 이게 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이 더 맞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의 하나가 buy 누구누구 위해서 buy 해줘요. 그죠? make, get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주는 거죠. get 할 때 뭔가를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choose, find, build, cook, spare 이런 것들. 그리고 do가 또 나오죠. do는 여기에서는 부탁을 들어주다 라는 의미의 do가 되겠죠. 부탁을 들어주다. 자, I offered him a job 이라고, 죄송합니다. He bought me a present 라고 지금 돼 있어요. He bought me a present. 지금 buy예요. 그죠? bought me a present를 고쳐보면, 3형식으로 고쳐보면 뭐가 될까요? He bought a present. 전치사는 for.
by니까 나를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사를 뭐 또 외워줘야겠죠.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 이거를 입에다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of 또 더 특이한 경우 of. 자, of는요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물어보는 거에 관련된 거. 물어보는 거에 관련된 동사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선에서 보시면 ask, 그죠?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ask만 나오겠죠? 비슷하게 require, require, inquire, 그다음 demand, request 이런 것들이 다 물어보는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of가 옵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y asked me a question.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이건 사형식이고 사명식으로 바꿨어요. 질문을 했다죠. They asked a question. 누구한테? 나한테. to me 하면은 안 되겠죠? of me라고 해줘야겠죠. 동사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 더 챙겨야 돼요. 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장난 사기를 치다 할 때 이거는 간단하게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play. 그다음 뭔가를 부과하다 할 때 impos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lay랑 impose. 그래서 he played me a mean trick. 나한테 못된 장난을 했어요. 이거를 사명식으로 또 바꿔보면 he played a mean trick. 나한테 to가 아니고 on me. 이거는 동사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암기상. 역시 암기는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전치사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느낌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공식에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to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수요 동사다라고 뭐 일반적인 거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면 돼요. core of on 특수한 거 외우시고 여기 없네 라고 하면 거의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o I offered him a job. 나는 그에게 직업을 내가 제안했어요. I offered 뭐를? A job to him. 그에게 이렇게 쓰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명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가 포인트. 전치사 헷갈리면 문제 틀려버리겠죠? 그거를 꼭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형식 동사를 사명식으로 다 전환이 가능하냐? 또 그러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형식 전환이 불가능한 동사가 나와요. 그 밑에 지금 나옵니다. 사명식 전환이 불가능한 동사, 사명식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 이것도 암기사항이겠죠. 자, save. 지금 처음에 save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saved me some food. 자, 그러면 he saved 뭘 준 거예요? food를 준 거죠. He saved some food라고 줬어요. 이거 지금 사명식스럽게 고친 거죠.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남겨준 거잖아요. 그죠? for me 이거 안 되나요? 돼요. 그죠? 되죠? 확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ave 안 돼 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의미를 보세요. 여기서는 남겨두다. 아까 사형식 배울 때 spare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spare, 누구를 위해서 남겨주다. for 할 때 있습니다. 여기 교재. spare, 똑같은 의미잖아요. save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안 된다는 거냐? 수고를 덜어주다. 수고 등을 덜어주다 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그때는 굳이 사명식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That will save me much trouble 이라고 굳이 하지 that will save much trouble 뭐 to me, for me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거를 삭제. 그냥 사명식으로 고치지만 그냥 for me가 빠진다. 그러니까 사명식으로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전치사를 붙여서 굳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동사들이 여기 4가지 나오죠?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coast, envy, forgive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save만 지금 의미를 꼭 챙겨가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형식 동사가 아닌 근데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한번 봅시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되겠네, 사형식으로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 쓰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xplain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사형식이 아니고 삼형식으로 쓰면 돼요. 그죠? explain something to 누구누구 이렇게 삼형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지금 쭉 나오죠. suggest, propose, prove, announce, confess 이런 식으로 동사 보따리가 지금 또 묶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하나 문장을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이 경우는 사형식으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예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예문 하나 볼게요. I explained the process to him. 이렇게 쓰면 맞지만 사형식으로 I explained him the process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게 그렇게 생겨먹은 애들이에요. 나는 그에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CF에 나오죠. 나는 I explained to him that I had been sick. 자, 원래는 그 지금 앞에처럼 한다면 I explained the process 자리에 대디아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대디아가 너무 길어요. 이 경우는 뒤로 보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먼저 그냥 I explained to him 대디아라고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길기 때문에 뒤로 빠져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요. 사형식으로 착각하지 마라. 사형식으로 만들 수 없다. 이거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공급동사 배웠죠? provide, supply 이거 배웠죠? 그 네모 칸 있죠? 공급, 제공 동사 기부와 유사하지만 수여하는 것 같아요. provide, supply 수여하는 것 같아요. 제공하죠. 하지만 얘네들도 태어났을 때 삼형식에서 배웠으니까 삼형식 동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다 봤기 때문에 provide A with B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식은 그거 챙겨두시면 되고요. 삼형식으로 전화할 때 전치사 그리고 사형식 동사가 아닌 것들 챙겨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형식 볼게요. 대망의 오형식. 오형식도 뒤에 덩어리가 두 개 있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두 개의 덩어리로 있는데 자, 요 관계가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관계겠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여기 목적어는 명사오고 얘는 형용사 명사 다 올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구절 다 올 수 있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경우. 근데 100% 그렇게 다 올 수 없고 동사가 까타를 부려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그냥 전반적인 오형식을 문장을 볼게요. 16페이지 보면은 They called Tom a hero. 아주 간단하게 명사라고만 지금 나와 있죠. 그들은 탐을 뭐라고 불렀대요? hero라고 불렀대요. 탐과 hero의 관계가 탐이 hero라는 거죠. 탐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자리에 명사가 온 경우고요. 그다음에 we found the room empty. 이거 이번에도 지금 형용사 단어 하나로 왔죠. 짧게 우리는 발견했는데 we found the room. 그냥 여기서 끝나면 삼형식이겠죠. 우리는 방을 발견했어. 방을 발견했다라는 게 초점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죠. 그 방이 어떠한 상태로 돼 있는가를 발견했다. 이게 초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 상태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용사가 또 보러 온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이론적으로는 명사구, 형용사구, 명사절, 구, 형용사절 다 올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볼게요. 16페이지고요. 1번 볼게요. 가로 1번. 자, 요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오는 경우. 이거는 간단한 경우죠. 가장 간단한 경우죠. 얘가 뭐고, 얘가 어떠한 상태고,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뭐가 포인트겠어요? 여기서 I found the room, 아까 empty라고 배웠죠. I found the room empty. 자, 그러한 상태를 발견했어. 그럼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으면 여기 emptiness는 안 돼요? emptiness 안 됩니다. 형용사, 명사 물론 올 수 있는데 의미에 따라서 자기가 걸러야겠죠. I found the room이 empty 하라는 상태를 말한 거라 그랬어요. 그럼 room이 이렇게 동격이 성립해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I called Tom a hero. 여기서는 Tom이 곧 hero. 동격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room이 empty가 동격이 아니고 room의 상태가 empty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명사를 쓰지 않는다. 형용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 당연한 것 같지만 또 그런 부분이 변형이 돼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격 관계가 아니니까 명사와 형용사도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고 골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상태라고 나오고 호칭, 선택, 뭐 인식, 사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난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두다. 자, 예문을 볼게요. His behavior made me angry. 그의 그 행동이, 그죠?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삼형식이 되겠죠. 근데 나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다? Made me angry. angry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올 수 없겠죠? angry한 상태. 그 다음에 age has turned her hair gray. age가 세월이 turned her hair. 자, 그냥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거 이 형식이네로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어색해요. 그죠? 세월이 그녀의 머리를 turn했다? 그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조금 필요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gray로 머리를 좀 바르게 했대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형용사로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에 호칭이나 선택 나오죠. 호칭, 선택, 이름 짓고 뭐 선발하고 임명하고 다 누구누구 목적어를 이렇게 이름 지어. 목적어를 이렇게 선출해. 그죠? 목적어를 이렇게 선택했어. 뭐 이렇게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 My husband named the baby. 여기까지 끝나면 삼형식. 근데 어떻게? Julie라고. Julie. 베이비가 곧 줄리야. 베이비를 줄리라고 이름 지었어. People chose her the president. 사람들이 그녀를 president로 선출했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뭐 인식사고라고 나오는데 생각하는 거에 관련된 동사들이 쭉 있죠. think, believe, consider 이런 것들이 있죠. I thought 그가 뭐라고 생각했대요. 보통은 I think that, I thought that 하고 그 생각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다라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I thought him 그가 honest하다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to be가 생략된 경우로 볼 수도 있고요. She believed her baby pretty. 그녀는 뭐라고 생각한대요? Her baby가 어떤 상태? pretty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 오형식이 아닌 경우에 쓰이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겹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체화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전히 17페이지고요. 2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복잡해집니다. 조금 더 길어집니다. 방금 전에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렇게 단어로 온 경우 문장이 보기에도 굉장히 간결하겠죠. 이번에는 구가 오는 경우인데 자, 명사구가 올 수 있겠죠. 명사구, 뭐 형용사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명사구는 뭔데요? 이론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명사구, 형용사는 투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구,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아무거나 막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규칙을 이제 배워가야겠죠? 자,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대요. 요 오씨 자리에 올 수 있죠.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목적어는 사실 이렇게 막 적어놨지만 뻔하죠, 그죠? 목적어는 보통 짧은 명사로 많이 오죠. 자,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볼게요.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어느 때니? 이것도 역시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까탈스럽고,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제시해주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가 여기 쭉 나열된 또 보따리가 나옵니다. want, wish, expect, tell, order 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이 자리에 이론적으로는 투부정사, 분사, 뭐 명사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올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는 뭐만 온대요? 투부정사만 온대요. 그게 바로 포인트죠, 여기서. 이런 동사들을 그럼 외워두셔야겠죠. I want to. 그러니까 지금 삼형식에서 투부정사를 받는 거랑도 일치해요. 그죠?
근데 요 오형식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보셔야겠죠. 자, 나는 I wanna 뭘로 할까? 여기 나온 걸로 할게. I want to join the club 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to join 하는 거. 이건 삼형식이죠. 명백하게 삼형식인데, 자, 요거를 한 끗 차이로 오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I want you to join the club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join the club 하는 대상은 you예요. 나는 너가 join the club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오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잡아두시고요. 자, 근데요, 지금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모든 동사들은 무조건 투부정사라고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는 거는 얘와 얘의 관계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얘와 얘의 관계가 능동관계여야 돼요.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가. 투부정사가 있다라는 말은 동사가 포함이 투부정사,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join 하는 거잖아요. 자, 너가 join 해. you가 join 할 수 있네요. 능동관계, 수동관계, 능동관계죠? 능동관계니까 원래 법칙대로 여기 to join이 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to join. 자, 그러면 수동관계는 뭔데? 여기 CF에 나옵니다. I want my homework done. my homework가 지가 do 할 수 있어요? do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일형식에서 배웠으니까 그거 갖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없죠? my homework가 되어진 거를 원하는 거죠. I want, 나는 원해. 뭐를? 내 숙제가 되어지기를 원해. 자, 숙제와 do의 관계는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homework to do가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I want니까 여기다가 to do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homework와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done, homework done 이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투부정사야 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따리가 지금 뭐 단어가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보자. I want you를, I wish you to 이런 식으로 짧게나마 입으로 연습을 하세요. I expect you to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붙여야지 막상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내가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 자, 요 자리에 요 자리가 포인트예요. 요 자리에 방금 전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했죠. 두 번째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to가 빠진 부정사가 되겠죠. 그럼 원형 부정사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동사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동사에 따라서 지금 갈리는데 아까 여기 동사 되게 많았죠.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동사는 별로 없습니다. 자, 동사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사역동사. 자, 첫 번째 사역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지각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나오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형식 배울 때 감각동사라고 이름을 조금 달리 했다 그랬어요. 그 경우는 이형식에 쓰이는 거였고 똑같이 감각을 말하는데 오형식에 쓰이는 거는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 챙겨주셔야 돼요.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는 경우, 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이 동사가 사역일 때 그리고 지각일 때. 자, 그럼 사역동사는 너무 간단하게 딱 3개밖에 없네요. 사역이라는 말이 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키다라는 의미로 오형식에서 쓸 수가 있는 거는 make, let, have 요 딱 3가지입니다.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make나 have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 우리가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 경우도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투부정사 할 때 전제 조건은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예요. 이거를 또 망각해버리면 사역동사가 나왔다. 지각동사가 나왔다. 여기다가 다 그냥 또 원형 부정사로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안 되고 여기에 관계가 능동인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따가 수동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he let me use his computer.
그는 나에게 뭐를 해주게 했대요?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use his computer.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Let me use his computer. Let me to가 아니고 let me use가 되는 거죠. 컴퓨터를 쓰도록 해줬어. 자, 내가, I가 use 하는 거죠. 나와 use의 관계는 능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CF에 보면은 17페이지 마지막에 준사역동사라고 나오죠. 사역동사라고 뭐뭐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라면 무조건 원형 부정사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사역에 해당하는 make, let, have 3개밖에 없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사역이라고 나온 이유가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처럼 원형 부정사가 오는 법칙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자를 붙여준 거예요. 의미는 비슷하지만 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lp가 나오죠. help me to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꼭 원형만 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사역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o solve라고 해도 되고 예문에 혹은 solve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get caused도요 사역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get도 그죠? He got me to fix the car. 자, 이 경우는 또 help랑은 달라요. 준사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그냥 아까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He got me to fix the car. 나로 하여금 fix the car 하게 했다라는 의미. 사역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make, let, have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to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다고 준사역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to로 고쳐야 됩니다. 역시 기본 전제 조건은 다 능동관계다. 능동관계다 보시면 되고 지갑동사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각 맞아요. feel, hear 여기 나오죠. 지금 리스트가 feel, hear, listen to, see, watch, look at 이런 것들이 다 지각하는 거. 보통 이러잖아. 내가 혹은 누가 뭐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들었다. 뭐 notice했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오형식으로. 그런 경우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고 자, 얘는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 부정사만 가능했어요. 이것만 가능했지만 지각동사 같은 건 2개 다 돼요. 원형도 되고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건데 원형도 되고 ing도 된다.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조금 이따 현재 분사 자리에 또 한 번 등장할 예정입니다. 얘는 여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 지각동사 일단 현재 분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네요. OC 자리에 또 요 자리에 분사가 오는 경우 근데 분사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 형태, pp 형태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분사부터 볼게요. ing가 오는 경우 지금 방금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2개 다 가능합니다. 지각동사 여기다 써놓고 첫 번째 지각동사 see, feel, find, catch 이런 거 나오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하다,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라고 지금 밑에 2번에 나오죠. 과거분사는 관계가 수동. 아까 했던 말이죠. 자, 이런 것들 할 때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표시하고 원형 표시하고 현재 분사 표시한 애들은 다 관계가 기본적으로 능동이에요. 얘만 관계가 수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동사가 쓰였어. make, let, have가 쓰였어. 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수동이면 그냥 무조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관계가 능동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예문 봅시다. 과거분사 수동관계 봅시다. The boss wanted. want 동사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뒤에 목적어하고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want a job. job이래요. job은 지가 do 할 수 없어요. 그래서 job done 이라고 나오는 거죠. job done. want라는 동사가 쓰였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쓰였지만 관계가 수동이니까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he had her bag stolen. She had 사역동사네 여기네 해서 she had her bag still 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bag과 steal의 관계는 수동 관계예요. bag은 steal을 당해야 돼요. 그죠? 훔침을 당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she had her bag stolen. 그녀는 가방을 도둑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계가 능동이라는 걸 전제한다가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수동 관계면 어떤 법칙도 상관없이 그냥 다 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간단하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혼동하기 쉬운 동사. 아까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셨으면. 19페이지 혼동하기 쉬운 동사라고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리스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이거는 뭐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예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시험 볼 때 빨리빨리 확확 나올 수가 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몇 개 보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동사 지금 lay가 나오죠. 너무 대표적인 lay. 자, lay라는 동사가 있고 또 li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lay는 처음에 이 lay가 원형으로 쓰인 이 lay는 무엇을 놓다, 물건을 두다, 뭐 눕히다, 혹은 또 알을 낳다, 그죠? lay eggs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이는 동사란 말이에요. 변형 형태가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 뭐 이렇게 많이 변형되니까 그죠? I로 붙이고 D로 바뀌는 거 이 정도까지는 쉬운데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거 lie가 나오죠. lie, lay, lean 형태가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로 쓰인 건지 얘가 과거로 쓰인 건지 이거는 문맥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문장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또 자동사예요. 자동사로 그냥 누구누구가 눕다 혹은 놓여있다.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알을 낳다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하다, 뭐 거짓말하여 빼앗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는데 lie, 거짓말하다로 쓰였을 때는 lied.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건데 좀 헷갈리죠, 그죠? 그냥 뜻을 정확히 아는 게 헷갈리니까 예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She lay on the bed라고 했을 때, 이 lay가 뭐 당연히 눈치를 채셨겠지만 당연히 이게 현재 형태였다면 she니까 3인칭 단수니까 es가 붙었겠죠, 그죠? 그거는 과거 형태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요 lay가 되겠죠. 그녀가 또 스스로 누워야 되니까 자동사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쓰인 거예요. 그녀는 lay on the bed, 침대 위에 누웠다. 원래 만약에 그래서 여기다가 she laid on the bed라고 하면 틀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she laid her baby on the bed. 그녀는 그녀의 베이비를 눕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됐네요, 그죠? laid, 눕히다, 누구누구를 눕히다,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the town lies on the coast. 해안가에 town이 lie,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해안가에 이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뭐가 있다, 놓여 있다 이런 말로 지금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보시면은 끝에서 두 번째 the goose laid an egg. 이거는 너무 그냥 간단하게 알을 낳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라고 보시면 되죠. 알을 낳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lay an egg. 그래서 과거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laid an egg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잘 입에 혀에 붙을 때까지 읽어보시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단어를 외울 때 보통 우리 빽빽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요즘은 아니지만 많이 보고 많이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써보셔도 돼요. 너무 헷갈리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쓰면서 lay, laid, laid, lie, lay, lain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나오죠. raise가 나오고 자, raise. 첫 번째 raise는 raise, raised, raised. 그냥 간단하게 ed가 붙는 경우고 그 다음에
rise. 다르게 생겼어요. 아까처럼 헷갈리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rise. 요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raise는요. raise. 이는 재배하다, 뭔가를 기르다도 되고 또 팔을 들다, 손을 들다, 뭔가를 들어 올리다 할 때 우리가 raise를 또 쓰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다, raise 역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같은 걸 제기하다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ise는 자동사라고 되어 있죠.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르다, 스스로 오를 수 있잖아요. 물가가, 그죠?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거, 오르다라는 말이고, 해나 달이 뜨다, 이것도 스스로 뜨는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것도 누군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arise는 arose로 지금 바뀌죠. arose, arisen 얘랑 비슷하게 바뀌어요. 지금. 그래서 폭풍 같은 것이 스스로 또 일어날 때 우리가 arise라는 말을 쓰고요.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자동사로 생기다 할 때 arise가 쓰입니다. 그리고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몇 개만. I raise my right hand라고 하면 right hand를 raise, 들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들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raise가 되겠죠. 그 밑에는 I raise 3 children. 나는 3명의 자녀를 raise 한다, 기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르다. 자, 그 다음에 they raised the question. 그들은 그 question, 질문을 raise, 제기했다. 질문을 들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질문을 제기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 각각 쓰일 수가 있습니다. The cost of living 자체, 그죠? 물가가 오를 수 있죠. 뭐를 쓰면 맞겠어요? rose를 쓰면 맞겠죠. rise, rose에서 이 rose 이거를 쓰면 더 어울리겠죠. 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할 때도 요 rise를 쓸 수가 있겠고요. 해나 달이 뜨는 거, 그렇죠? 이거는 꼭 예문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set 지금 나오고 sit 나오고 또 요 sit이 나와요.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데 뭐 형태가 비슷하거나 그러진 않죠? 조금 비슷하게 생겼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set 이건 똑같고 si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et it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교재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set 하면은 무엇 세팅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무엇을 놓다, 뭐 배치하다, 맞추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타동사예요. 무엇을 그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sit, set 자동사로 내가 스스로 앉을 수 있어요. 그죠? 앉다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있다라는 말도 되고요. 얘는 또 타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앉히다라는, 누구누구를 앉히다라는 의미로도 됩니다. 자동사, 타동사 다 되고요. 그 다음에 sit 보면은 타동사로 앉히다, 그리고 사람을 수용하다라고 할 때 sit이라고 씁니다. 의미가 약간씩 다르죠. 여기서는 set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sit과 이 seat 얘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의미가 앉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예문을 보시면요. 예문 그 밑에 있죠. 중간 부분에 she sat the child on the bench. 자, set인데 내가 앉는 게, 그녀가 앉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child가 있어요. 이것도 된다고 지금 배웠죠. 자, 타동사로 앉히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내가 스스로 앉는 것도 되지만 누구를 앉히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her child를 앉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it이 앉다 이렇게만 아시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틀리다고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틀리다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맞아요. 이런 문장도. 그 다음에 the box가 아까 어떤 곳에 뭐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sit이 쓰일 수가 있다 그랬죠. box가 set unopened on the table 이라는 지문이 있죠. 예문이 box가 unopened 된 채로 어디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seat 마지막 거 쓰는 거 볼게요. The hostess seated the guest next to her. hostess가 앉혔다라는 말 아까 sit도 가능했죠. 얘도 가능했죠.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hostess가 guest를 그녀 옆에다가 앉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20페이지까지 쭉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20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20페이지에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무난하게 외울 수 있고요. 20페이지에 affect 한번 보세요. affect.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affect는 동사고 effect는 명사야. 그래서 affect가 곧 have an effect on 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다 그죠? 근데 한 번 더 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effect가 동사로 쓰여요. 이게 또 반전이죠.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로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이 effect란 말이 영향이나 효과를 썼을 때는 have an effect on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가 있지만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변화나 이런 것들을 초래하다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effect랑 짝꿍이 뭐겠어요? effect change 이런 식으로 쓰이면 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것도 반드시 챙겨주세요. 초래하다, 무엇을 달성하다, 변화나 어떤 목적을 초래하다 그런 의미가 나오면은 이거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뜻을 생각 안 하고 단어만 띡 봐서 effect가 동사로 쓰였으니까 틀렸어 라고 보기를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effect도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챙겨두시고요. 오늘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긴 했는데 한꺼번에 다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계속 다른 데서 세부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1과 배운 거에 대해서 실전 기출문제랑 이런 거 같이 풀어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